한지수 씨, 오늘 점심은 또 혼자 드세요. 같이 먹을 사람도 없나 보네. 악이 없는 척 던지는 동료의 말에도 지수는 그저 희미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아침 일찍 직접 싸온 소박한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거둬지자 비로소 숟가락을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와 그녀의 초라한 도시락은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날 점심시간이었다. 지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먹은 후 잠깐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힘겹게 카트 위 박스들을 옮기던 나이 지긋한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낡은 카트를 끌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힘겨워하고 계셨다. 동료들은 아무도 그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머니에게 달려갔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가장 무거워 보이는 박스를 들었다. 그녀의 손은 연약했지만 힘을 주어 박스를 옮겼다. 아주머니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고마워. 이거 무거운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지수는 아주머니와 함께 박스를 창고까지 옮겼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선행을 베풀고 있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고양이 구하기 Save the Cat의 순간이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지수는 책상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의 맨 앞장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인자한 미소를 띤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여인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였다. 사진을 넘기자 수첩 안에는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패턴이 돋보이는 드레스, 그리고 미래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코트 등 다양한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은밀한 재능이자 꿈이었다. 특히 한 페이지에는 나비 문신을 한 여인의 뒷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은 사진 속 여인과 똑같았다. 그녀는 매일 밤 퇴근 후 이 수첩에 자신의 꿈을 담아내며 고된 현실을 견뎌냈다. 지수는 이 수첩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평범하게 성공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무거운 짐 대신 자신만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만이 가득했다. 지수는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지수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누나인 그녀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지수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신분을 모두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녀의 안전을 위해 늘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다가올 거대한 모욕의 순간이 이 모든 비밀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아우라 그룹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패션쇼 준비로 인해 모든 부서가 분주했지만 특히 마케팅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다. 마케팅팀 팀장인 오헤란 오 히에란은 평소에도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지만 중요한 쇼를 앞두고는 그녀의 신경질적인 성격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한지수 씨, 회계팀에 전달할 결제 서류가 왜 아직 안 왔지? 오늘까지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하기로 했잖아. 헤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지수는 자신의 책상에서 서둘러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아침에 서류를 전달해 드렸는데. 변명하지 마. 내가 서류를 받았다면 지금쯤 내 손에 있겠지.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를 네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못한다는 거야. 헤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지수를 노려보았다. 사실 그녀는 아침에 서류를 받았지만 다른 중요한 업무에 치이다가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에는 그녀의 자존심이 너무 높았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수에게 돌리고 싶었다. 헤라는 사무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잠시 이쪽으로 모여봐요. 동료들은 헤란의 호출에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 주변에 모여들었다. 헤란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지수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이게 다 한지수 씨의 부주의 때문이에요. 중요한 결제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변명만 늘어놓고 있잖아요. 아우라 그룹의 명예를 걸고 진행하는 쇼인데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야지. 지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류를 분명히 전달했고 팀장님의 서명이 담긴 확인증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헤란의 권위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헤란은 지수의 사과를 비웃듯 받아쳤다. 말뿐인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네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보여줘. 네가 잃어버린 서류가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이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자,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모두에게.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술렁거렸다. 일부는 헤란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오직 헤란의 비열한 동료 박선영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헤란의 편을 들었다. 맞아요, 한지수 씨. 팀장님 말씀대로 해요. 그렇게 해야 팀장님 화가 풀리실 거예요. 지수는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필통과 펜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때 헤란이 지수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여기 숨겨뒀나? 아니면 네가 이 서류를 팔아넘기려 했던 거 아니야?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네. 헤란은 지수의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수에게 있어 전부와도 같은 그녀의 꿈이 담긴 스케치북이었다. 헤라는 수첩을 보며 킬킬거렸다. 이게 뭐야? 그림 내 주제에 무슨 디자이너 꿈이야. 너 같은 애가 패션을 안다고 까불지 마. 헤라는 수첩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찢어진 스케치 페이지들이 사무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 순간 지수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녀의 꿈이 그녀의 전부였던 수첩이 짓밟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었다.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녀의 조용하고 평화롭던 삶은 산산조각났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청소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이 순간의 모든 상황은 바로 이 사무실을 내려다보는 회장실의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지수는 몰랐다. 그녀를 모욕한 헤란과 동료들이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서류를 찾는 순간이, 그리고 그녀가 짓밟힌 수첩을 든 채 조용히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지소우는 찢어진 스케치 수첩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란을 향한 분노와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책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저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평범하고 조용했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지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퉁퉁 부은 얼굴을 가린 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수 씨 되십니까? 저는 한민준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지수 씨를 긴급히 뵙고 싶어도 하십니다.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회장님 패션쇼를 앞두고 예민해져 있는 회장님이 자신 같은 말단 직원을 왜 찾을까? 어제 일 때문에 잘리게 되는 걸까? 그녀는 불안에 휩싸였다. 잠시 후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김 비서실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지수는 영문도 모른 채 올랐다. 그녀를 태운 차는 르네상스 시대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회장실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민준 회장을 만났다. 민준은 지수를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수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지수야, 괜찮니? 지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짐작했다. 민준은 그녀의 친오빠였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서로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왔던 남매였다. 민준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그녀가 굴욕당하는 모습을 모두 녹화했다고. 그는 지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마케팅팀 사무실은 혼란 그 자체였다. 오해란 팀장은 자신이 지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서류를 드디어 발견했다. 그것은 서류 정리함의 가장 아래쪽에 깔려 있었다. 그녀는 안도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지수에게 사과하고 서류를 돌려줘야 할까 하니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고민 끝에 서류를 조용히 챙겨 회장님께 가져가기로 했다.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지수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막 회장실로 향하려 할 때 김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다른 직원이 뛰어왔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회장님께서 마케팅팀 전체를 긴급 소집하셨대요. 회의실로 당장 오시래요. 혜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그녀는 불안했지만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믿으며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회장인 한민준과 함께 어제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지수가 서 있었다. 지수의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한민준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혜란을 바라보았다. 그는 혜란에게 오 팀장,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서류를 지수에게 찾아오라고 했지? 라고 물었다. 혜란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내밀었다.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잠시 잃어버렸던 것뿐입니다. 지수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혜란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지수에게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민준 회장은 냉철하게 말했다. 오 팀장, 당신이 실수한 것은 서류를 잃어버린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 당신의 진짜 잘못입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알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패션쇼 기획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헤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모든 권력과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지수를 향해 쏘아붙였다. 네가 감히,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때 민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수를 향해 말했다. 지수야, 이 팀장 자리는 이제 내 거야. 패션쇼도 네가 기획해. 모두가 놀라움에 술렁였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빠. 저는 이 팀장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지수는 헤란이 짓밟았던 찢어진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제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모욕했던 오 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라는 지수의 도발적인 태도에 이를 갈았다. 네가 감히,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헤라는 지수를 무너뜨릴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지수의 재능을 믿지 않았다. 지수라는 존재는 그저 회장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운을 거머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뜨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몰랐다. 지수가 가진 재능이 그녀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우라 그룹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는 회장과 고위 임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회장 한민준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와 반대편에 앉아있는 오혜란과 그녀의 삼촌이자 이사인 오창석, 이 팽팽한 대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한지소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헤란이 짓밟았던 찢어진 스케치 수첩이 굳게 쥐어 있었다. 이 회의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지수의 모든 것이 걸린 결투장이었다. 헤라는 분노와 모욕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삼촌 오창석 이사는 그녀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었다. 한 회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 직원을 해고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패션쇼 기획을 맡기다니요. 이사회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창석 이사가 비난하듯 말했다. 헤라는 삼촌의 말에 힘을 얻어 지수를 향해 쏘아붙였다. 맞아요. 저 여자는 그저 회장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자가 뭘 알아요? 저 여자는 회계팀에서 숫자나 세던 사람인데 패션쇼 기획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저희 마케팅팀이 밤낮으로 공들여 준비한 계획을 저런 애송이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헤란의 악의적인 공격에 이사회는 술렁거렸다. 그녀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였다. 지수가 회장 동생이라는 사실은 이사회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이들은 지수를 단지 낙하산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지수의 존재는 아우라 그룹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였다. 그들의 비난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고 온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인 한민준 회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이 순간 지수를 도와줄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직접 나선다면 이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헤란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이 싸움은 오직 지수 혼자서 이겨내야만 했다. 그녀는 고독한 영웅이었다. 오창석 이사는 회장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다. 이사회는 이번 패션쇼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 팀장이 준비한 기존 기획안과 한지수 양의 새로운 기획안을 비교 심사하겠습니다.
단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은 누가 어떤 기획안을 냈는지 모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양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패션쇼 기획은 한 달 이상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겨우 몇 시간 안에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다. 오창석 이사의 계략이었다. 혜라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비웃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고작 몇 시간 안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지수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찢어진 스케치 수첩이 들어왔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디자인과 그녀가 밤마다 쏟아부었던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도왔던 청소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도 떠올랐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지수는 천천히 찢어진 수첩을 펼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창석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민준 회장조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수는 자신의 손에 들린 찢어진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기획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준비된 기획안이 있습니다. 혜란과 오창석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과연 지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모두가 숨죽이며 지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결투의 승패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한지수의 한마디는 회의실을 정적에 빠뜨렸다. 저에게는 이미 준비된 기획안이 있습니다. 오혜란과 오창석 이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들은 지수를 무시했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민준 회장은 지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수에게 원했던 모습이었다. 나약함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 지수는 회의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찢어진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것은 제가 회계팀에서 일하며 밤마다 준비했던 기획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제 기획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아우라 그룹을 설립한 어머니의 유작이자 제가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저희 그룹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지수는 화면에 어머니의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여인은 그녀의 어머니 한미연, 에텔 한미연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스케치했던 나비 문신을 한 여인이 바로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음을 모두에게 밝혔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제안했다. 화려함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디자인 철학이었다. 그녀의 기획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제시하는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오 팀장님은 저를 무시하며 이 수첩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꿈이자 저의 열정이며 저희 아우라 그룹의 미래입니다.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의실은 숙연해졌다. 이사들은 그녀의 기획안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혜란이 준비했던 기존의 화려하고 트렌디한 기획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비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란은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쳤다. 웃기지 마. 그게 내 아이디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회장님 동생이니까 미리 자료를 넘겨받은 거겠지. 명백한 부정행위야. 오창석 이사 역시 거들며 비난했다. 맞아. 이 모든 건 조작된 거야 한 회장이 자신의 동생을 밀어주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이라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격렬해졌다. 이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지수를 의심했다. 그때 지수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획안을 준비한 시점과 오 팀장님께서 저를 모욕했던 영상,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수는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그 영상은 어제 사무실의 CCTV가 아닌 그녀가 직접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혜란이 서랍에서 지수의 수첩을 발견하고 비웃으며 짓밟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혜란이 동료들과 함께 지수를 험담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오 팀장님과 동료들이 저를 모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모두가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혜란이 사무실에 돌아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결제 서류를 발견하고 아무도 모르게 서류를 숨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정훈 변호사와 오창석 이사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혜란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혜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제 지수가 도와주었던 청소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저 아가씨는 저한테도 늘 친절했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어요. 그 서류도 분명히 오 팀장님께 드렸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증언은 이 모든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지수의 승리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오혜란과 오창석 이사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회장 한민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혜란에게 오 팀장 당신은 아우라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 직원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당신은 즉시 해고되며 당신의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는 법무팀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오해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함을 토해냈다. 회장님 동생이니까 봐주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해요.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권위와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한지수에 의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이다. 오창석 이사 역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한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카의 비리를 옹호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이 지수에게 가했던 모욕의 크기만큼이나 철저하고 냉혹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해소되자 한민준 회장은 지수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지수야, 자랑스럽다.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을 보니. 그는 지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제 회장실로 와서 나의 비서 역할을 맡아주지 않겠니? 너의 현명함과 침착함이 우리 그룹에 필요해. 그러나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빠. 저는 오빠의 비서가 되는 대신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편한 길을 걷기보다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민주는 지수의 결심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지수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재능은 이미 모두가 인정했으니까. 너의 디자인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게. 그날 저녁 지수는 오빠와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었다. 민주는 지수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너에게 늘 말씀하셨지. 진정한 힘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있다고.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가슴 아팠지만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에 대해 너무나 자랑스러워. 지수는 오빠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욕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깨달음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을 가진 자신만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당당한 여성이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한지수가 처음 아우라그룹에 발을 디딘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회계팀의 말단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서브 브랜드 미연우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미연은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지속가능한 패션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컬렉션 패션쇼가 열리는 날 백스테이지는 분주했다. 지수는 모델들의 의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꼼꼼하게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모두에게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함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수는 단순히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꿈을 꾸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희망의 재단을 설립하여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다. 패션쇼가 끝난 후 지수는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런웨이에 올랐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리넨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오빠 한민준이 서 있었고 객석에는 그녀가 예전에 도와주었던 청소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지수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기에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무대 뒤로 내려온 지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그것은 사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핸드폰 번호였다. 지수는 매일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엄마, 오늘 제가 만든 옷이 세상에 나왔어요.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매일 그녀의 오빠인 한민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민준은 지수의 어머니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이 작은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은 지수가 낡은 수첩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찢어진 종이 조각이 아닌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긴 새로운 수첩이 쥐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과거의 모욕과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그 꿈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편지, 오늘 제가 들려드린 한지수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지수처럼 삶의 모퉁이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과 마주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지수는 그 시련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걸음으로 삼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씨앗을 품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많은 영감과 감동이 담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깊은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에 우뚝 솟은 아우라 우패션그룹 본사. 5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화려함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다. 최신 유행의 명품 옷과 가방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화장.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찬란한 풍경과는 동떨어진 곳 회계팀 사무실의 한 구석에는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는 여자가 있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한지수였다. 지수는 아우라 그룹에 입사한 지 3년 차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그림자에 가까웠다. 동료들은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항상 조용한 태도를 보며 틈틈이 비웃었고, 그녀가 가져온 낡은 도시락통을 보고는 멸시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에 익숙해진 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업무만 처리했다. 복잡한 숫자와 씨름하며 내는 키보드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유일하게 증명하는 듯했다.